비수도권 중공업 미분양 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 특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6억 이하짜리 85제곱미터인데 주택 수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갖고 있을 때 비과세 대상은 되는데 대신 감면 규정은 없어요.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공업 미분양 주택 비교한 거 표 한번 보시는데 비수도권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여기 1월 4일이 아니라 1월 10일이에요. 10일. 인구 감소 지역만 1월 4일이에요. 요게 뭐 무슨 경제대책 발표 때 소급해서 적용해 주느라고 저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보세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는 거래가액, 분양가액이 6억 원 이하고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단기 임대 6년 재도입했다. 재도입했는데 이게 언제 적용되냐면 올해 6월 4일 날 적용돼요. 6월 4일 날 적용되다 보니까 6월 1일 그러면 현재의 종부세가 문제잖아요. 합산 배제해 줄 거냐? 소급해서 합산 배제해 준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신고를 하면 합산 배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단기 임대 6년 이상짜리가 들어갔다. 9월 16일부터 하면은 이거는 합산 배제 시켜주겠다는 것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대신 단기 임대주택 자진말소, 자동말소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의무기간 못 지키면 과태료 3천만 원 먹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매입임대하고 건설임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매입임대는 4억, 2억 건설임대는 6억 이하인데 우리가 지금 건설임대 기존에 있던 건설임대가 있었어요. 그거는 6억이었는데 9억으로 상향됐습니다. 상향. 10년짜리 말하는 거예요. 6년짜리는 6억 원 이하라는 겁니다. 건설임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년짜리는 지금도 10년짜리 남아있고 여기서는 건설임대는 아파트까지 돼요. 6억 원 이하야 되고 6년 이상 해야 되고 5% 준수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등록해야 되는데 매입임대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 지금 강남 4구 여기서는 똑같이 매입임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안 되고요. 상생임대주택 이거는 우리 김홍석 세무사가 너무 강의를 잘 해놨죠.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김홍석 세무사가 가장 강의를 잘한 걸로 평가가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연장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2년 거주 요건이 어디에 있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다시 장특공제 표 2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상생임대가 돼버리면 면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상생임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보셔야 되는데 우리 세무사님도 막 놓치세요. 그래서 직전 임대가 1년 6개월이고 상생임대가 2년인데 이제 오늘 또 아까 오신 분 중에 2025년 1월 3일 날 2년을 기준으로 임대가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2027년 1월 2일 날 끝나죠. 그럼 상생임대 못 가버리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계약을 한 거지. 어떻게? 2025년 1월 3일부터 직전 임대를 1년 6개월만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받고요. 변경을 하고 다시 26년 7월 달에 가서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년을 채우고 팔면은 직전 상생임대 된다. 양쪽으로. 저도 몰랐는데 김홍석 세무사가 된다고 와서 저한테 가르쳐줘서 아까 상담을 그렇게 제가 마쳤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상생임대가 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남 나인원에 135억짜리 아파트를 거주 2년 한 것과 안 한 것이 세금 차이가 19억이 나요. 19억. 조금 큰 것 좀 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기는 벌어야 되겠어요. 그죠? 50억 전세금을 내주고 들어가서 살려는데 대출이 안 나와버려요. 요즘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담보 갖고도 안 나와요.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고 나오고 소득도 기준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버렸는데 보니까 연예인이 55억에 전세금 사는 거예요. 지금 4년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55억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상생임대 요건 충족해버렸잖아. 그래갖고 19억을 내가 절세를 해줬다니까. 골프를 평생 나를 모시고 치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갈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치겠다. 진짜 골프 내가 돈 안 들이고 치고 갈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어. 갈수록 골프를 치러 갈 수가 없어. 현행 세제 중에서 제일 파워풀한 것이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주택 단기 보유가 세율이 얼마예요? 1년 미만이? 70. 2년 미만이? 60이잖아요.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꿔놨어요.
근데 요게 중에 참 어떻든 지금 현재 유권해석이 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장기 보유한 나대지에다가 이렇게 건물 지어서 요게 1년 미만 9개월짜리를 이렇게 짓고 팔았을 때 요것만 중과세를 먹는 게 아니라 요것도 같이 중과세예요. 합리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죠? 조금 이렇게 해서 과세 받은 사람 있으면 누구한테 가라고요? 저한테 와봐. 예, 이거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상가를 갖고 있는데 관리 처분 받을 때 여기서 입주권으로 바뀌었어. 주택 입주권으로 바뀌어서 준공 떨어지면 이때부터 주택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준공일로부터 계산해서 주택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태까지 보유기한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 주택은 중과세하면 되는데 부수 토지까지 중과세 하는 거는 가오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상가를 갖고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준공 후 단기 양도가 유권해석이 아직까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이 논리라면 이 논리도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에서 너무 세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관처일 이후 준공 전에 여기서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장특공제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는 입주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언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제가 제기한다고 그랬죠? 제가 한다면 죽기 전에 꼭 할 거예요. 올해 할 거예요, 올해. 해서 이거는 제가 정말 세무사로서 책을 쓴 저자로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도저히 이것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퐁당퐁당 시키냐고. 이게 부동산인데 왜 여기도 부동산인데 여기는 권리냐고. 왜 퐁당퐁당 시키냐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조합원 입주권 권자가 들어가면 권리예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부 그러면 부동산이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신 분 있으면은, 예, 저한테 보내시라고. 제가 싸워볼 거예요. 그 대신 싸우려면 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출신들,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건 가지고 제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집 하나 설 수도 없고. 이거는, 예, 정말로 위헌 소송 깜입니다.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해서, 예, 안순함이니까. 좀 멋있어 보여요? 네. 근데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쪽 내가 강의만 오면 막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열을 받아. 왜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팔려고 할 때는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팔면 지금 비과세가 되죠? 근데 관처가 나는 다음에 여기서 팔면 비과세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관처가 나면은 장기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에서 문제가 있나요? 보세요. 여기서 내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합쳐가지고 동거분 합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팔면은 효자라서 봐줘요. 여기서 팔면은 안 봐줘요. 아버지를 모신데도 입주권 갖고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규정이. 여기도 부동산, 여기도 부동산, 여기도 부동산이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될 거를 왜 고집을 피워갖고 이거를 권리라고 자꾸 그러냐고. 이름만 입주권이라고 지어놓고는 권리래래.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단기 세율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제상 조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고쳐져 나가고 있고 판례에서도 많이 지금 세제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보면은 명확치가 않은 것을 자기들이 막 봐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또 거기서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다 그걸 봐줘버리면 또 나중에 네가 뭔 생각으로 봐주냐고 이렇게 나오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쉬운 것부터. 즉 1세대 1주택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막 건너뛰어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세대 개념부터 공부를 하나씩 놓치지 않고 한번 제가 차근차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옛날에는 핵심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기본 강의 위주로 해서 조금 실력을 다지면서 좀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 강의를 타이트하게 기본에 충실하게 올해 한번 공부를 해 나가보려고 하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고 혹시 억울한 점이 있어서 뭘 하면은 저희들이 소송 비용을 안 받고라도 소송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도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같이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착수금 안 받고 일을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돈 받고 오면 꼭 마치 착수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처럼 공익적 기능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아들은 무척 싫어하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래 나이 되면은 베풀고 살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탤런트를 조금 이렇게 선한 영향력에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하죠. 그죠?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